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앞차시에서 경사하강법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앞차시에서 한 그 경사하강법의 수식이 수식이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기울기에 대한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앞차시에서 배웠는데 요시 수식은 이제 기울어진 방향으로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이동하겠다는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식은 이제 기울어진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이 이동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그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수식을 이제 확장한 형태의 수식을 살펴볼 텐데 확장된 수식으로는 여기서 살펴보는 게 모멘텀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에이다가 그레드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RMS 프롭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에이덤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조금 더 변형해서 확장해서 이런 곳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미리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기울기에 대한 어떤 그 속도라든지 내려가는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 이제 좀 특색 있게 들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선 모멘텀이라는 나중에 여러분이 구글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수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의 공식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P는 P 플러스 V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쪽에서 공식의 요 부분이 원래 V에 들어가는데 그죠? 여기에 보니까 MV라고 불리는 여기에서 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은 이제 오차의 최소 위치를 찾기 위해서 그 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는 이제 V는 이동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이게 이동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사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 더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최적화 방법이고요. 갱신되는 위치값은 경사에 의한 속도값이 더해지는 형태로 갱신된다는 거죠. 여기서 M은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그죠? 걸 의미하고 속도를 얼마나 고려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M은 0.9 정도로 값을 사용하게 되고요. m이 이제 0일 경우 이게 0이 되면은 앞에서 본 거랑 똑같죠. 즉 요거랑 똑같죠. 요 식이 그죠? 모멘텀이 이게 0이 되면은 똑같은 그죠? 식이 기본적인 경사각과 같은 수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현재 속도의 기울기가 더해지기 때문에 최소 위치를 찾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찾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된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샘플까지도 똑같고 거의 다 똑같이 마이너스 6에 2 맞고요. 그 다음에 PS요 똑같죠, 그죠? 똑같고 플롯도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가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그죠? 5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저값으로 이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구현을 V는 이제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M은 0.5.
그래서 모멘텀의 초기 속도 값도 이제 초기 속도를 0으로 이제 v 변수를 0으로 주고요. m 변수 같은 경우에 0.5로 초기화를 하는데 속도에 곱해져서 속도를 얼마나 고려할지를 결정하는 인자라는 겁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일단 코드는 이렇게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요 코드를 가지고 저 변수를 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나머지 코드는 우리 앞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 V는 M 곱하기 V 마이너스 LR 곱하기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P 부분이 그죠? 속도 부분이 증가돼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우리가 앞쪽에서 수식으로 얘기한 요 부분이 그죠? 그래서 MV 마이너스 학습률에 이제 기울기 이렇게 들어가고 P 플러스 V 요 식을 여기서 구현을 해둔 거죠. 그래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요 우리 앞쪽에서 본 걸 이제 분포화 시켜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마이너스 3.5에서 2.5 폭이 1.5나 줄었죠. 그죠? 그런데 갈수록 이 마이너스 2.0 우리가 목표가 이제 2.0이니까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3.5에서 1.25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폭을 보면 마이너스 2에 가깝게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좌우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깝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책에서 말하는 그 코드 샘플이고요. 요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거는 자, 아다그레드라고 읽나요? 아니면 어떻게 읽나요? 그죠? 요 방법에 대해서 그죠? 자 수식을 보면 h 플러스 d의 제곱 그 다음에 p는 결국 마이너스의 루트 h의 학습률에 그 다음에 dp의 d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가 결국은 이제 경사도를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해서 계속 더해준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 경사도를 제곱해서 기존의 h를 계속 더해줬죠. 그죠? 요게 이제 바뀌었고요. 저기 이제 학습 과정에서 얻게 된 경사도 제곱의 합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h 같은 경우에 경사도가 계속 제곱해서 더해지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의 현재 위치까지 누적된 경사도의 합을 이제 사실은 반영했다라고 루트 h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사에 있는 동안 루트 h 값은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게 경사에 있으면 계속 커진다. 그죠? 계속 당연히 증가합니다. 계속 이렇게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경사도가 그 0에 가까워질수록 h 값은 일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루트 h 분의 알파 요 값은 학습률 알파를 루트 h로 나누어서 학습이 많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이 작아지도록 조정하는 그죠?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루트 h는 아까 계속 커진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는데 결국은 이게 학습률인데 학습률이 이제 계속 작아지는 것이고 결국 뭐예요?
속도가 이제 좀 느려진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진행될수록 최소 위치를 찾는 속도는 점점 느려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수학 표현으로 현상을 표현하는 이런 기법들을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같이 공부해 가면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구현을 해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h가 이제 초기값 0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다그레드의 기울기 제곱의 누적값 h를 일단 0으로 그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게 바뀌겠죠, 그죠? 요게 h는 h 플러스 pd 곱하기 제곱이니까 그죠? 여기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제곱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lr에 mp.sqrt에 dpe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p는 p 마이너스 루트 h 분의 알파 곱하기 dpde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 문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해보면은 요 똑같은 분포들을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은 p 값이 그죠? 4.5에서 4.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까지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p 값이 마이너스 2로 이제 당연히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이제 아다그레드의 어떤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RMS 프로브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책에서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려면 내용을 좀 더 다른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구현을 위한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특징만 탁탁 뽑아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그죠? 자, H는 로마자 문자, 그죠? H 플러스 1 마이너스 로의 dp, de 제곱. 이 로마자 문자는 이따가 이제 웹을 띄워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이 로마자 문자를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게 의미적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그죠? 계속 봐야죠, 그죠? 자, P는 마찬가지로 이제 루트 H에 이제 학습률에 DPD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 H 값의 변화가 그죠? 요거는 이제 학습률이 H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우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아다그레드를 계산한 방법으로 이 RMS 프로브는 경사도 제곱의 합 H와 경사도 제곱의 요거죠. 경사도 제곱의 합 H와 경사도 제곱의 제곱을 비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사도 제곱의 합 H와 현재 경사도 제곱을 비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수식에서 로 값을 조절해서 여기서 로 값 있죠. 이 로 값을 조절해서 경사도 H 값을
그죠?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이 값이 커지면은 이 로 값이 커지면은 여긴 작아지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값이 결국 작아진다는 소리고 h가 더 커진다는 소리도 거고 이게 커지면은 요건 작아지고 이쪽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식에서 이 로 값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절해서 현재 경사도의 제곱의 비율을 많이 주거나 즉 경사도의 제곱의 비율을 많이 주거나 적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요게 나중에 수식으로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 값이 작아질수록 이 로 값이 작아질수록 h의 현재 경사도를 크게 반영하는 거고요. h의 현재 경사도가 크게 반영될 경우 여기 있죠. 루트 h가 루트 h도 현재 경사도에 크게 반영되는 거고 그러면 학습률이 이제 작아지도록 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들이 연달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이 부분을 곱씹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도에서 마치지만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그런 책이 찾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상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에 자 여기는 이제 p 값을 마이너스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h를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 로를 이제 이렇게 로로 표현했죠. 0.9로 준다고 했죠. 보통 0.9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or loop가 돌면서 아까 봤던 그 수식, 그죠? h 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반 1-로였죠. 그죠? 1-로에 곱하기에 요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p는 p-lr 똑같고 mp²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바뀐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결국 아다그레드 방법을 요 수식으로 좀 그죠? 변경된 부분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실제로 행했을 때 이게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된다라는 것은 또 뒤의 문제지만 그죠? 그런 부분을 같이 또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3.4에서 급격하게 그죠? 큰 폭으로 줄어들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급격하게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구현상에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방법이 또 남았죠. 책에서 얘기하는 아담이라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리고 많이 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수식이 좀 더 많죠. 그죠? mt라고 불리는 변수가 베타 m-t1에 플러스 1-베타의 그죠? 경사도 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t는 이제 점점 복잡해지죠. 베타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베타 2에 그 다음에 dp de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mt는 1-베타 1t에 그 다음에 mt가 되고요. 그 다음에 vt는 1-베타 2의 t에 vt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 p는 p 마이너스 이제 루트 vt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이렇게 되고 mt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죠? 요게 이제 입실론인가요? 이렇게 되나?
입실론으로 봐야겠네요. 글자가 좀 애매모호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아담이라는 방법은 모멘텀하고 앞에서 본 이제 용어가 좀 더 익숙해졌죠. 모멘텀하고 아다 그레드를 조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하니까 수식이 복잡해졌죠. V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속도라는 개념이 나옴으로써 모멘텀이 되었고, 그죠? 아다 그레드가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옴으로써 아다 그레드의 어떤 변경 방법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모멘텀은 새로운 인자로 속도 개념을 갖는 V, 그 다음에 아다그레드는 가속도 제곱의 누적 h를 추가해서 최적화를 수행했는데, 아담은 이 두 방법을 조합하고 v와 h가 처음에 0으로 설정되어 학습 초반에 0으로 편향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하여 만들어진 방법이다. 그래서 수식에서 MT는 모멘텀, 여기 MT 보이죠? MT는 모멘텀의 V를, 그죠? 모멘텀의 V를, MT가 모멘텀의 V를, 그 다음에 VT는 아다그레드의 H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MT와 VT는 각각 0에 편향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베타1으로는 여기 베타1이라는 단어 나오죠. 베타1은 0.9, 베타2는 0.999, 그 다음에 입실론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그 10의 마이너스 8성 정도의 값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이론적으로 나중에 들어가서 아담에 대해서 전적으로 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요번에는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수식을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서 이제 M 0이 나오고, V는 0이 나오고, T는 0이 나오고, 이제 베타 1은 0.9, 베타 2는 0.999,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EPS는 아까 엡실론인가요? 마이너스 8승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그대로 T는 T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좀 바뀌었겠죠? 요거는 지우고, 여기서 M은 베타 1 곱하기 M, 그죠? M이 0이네요, 그죠? 현재.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1의 DP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베타 2 곱하기 V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2 곱하기 DP2 곱하기 DP2, 이렇게 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M은 이제 1 마이너스 베타의 T가 이렇게 됐고요. 베타라는 글자가 잘 안 적혀집니다. 그 다음에 V는 이렇게 베타 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P는 LR 곱하기 M에 MP 이렇게 해서 플러스 EPS, 아까 본 수식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담 두 개의 식을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지금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후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그죠? 2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죠? 조금 이제 그 결과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 아다가 그레드, 그다음에 RMS 프로, 아담 을 살펴봤는데 아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최적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이 책의 지금 챕터 4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